일단 논란이 되는 거는 이 녹취록 실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일정 부분이 삭제가 돼가지고 편집이 됐다는 내용인데 일단 이 영상부터 좀 보고요.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뭐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져오라 그랬을 때 바쁜데 이거 왜 가져오라 그러냐 좀 약간 좀 감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본체를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변호사한테 예. 만약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데 증거로 사용할 내용이 동양대 컴퓨터 본체나 이제 조 장관의 집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에 없다면, 네. 아예 없었다면, 이제 그 경우에도 증거인멸 교사죄나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경록 씨 말을 들어보면 뭐냐면 본인은 그 증거인멸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검찰에서 심지어는 그 하드디스크 갖고 와라라고 나중에 말했을 때 이거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갖고 오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네. 그게 증거가 안에 있다든가 아니면 그걸 내가 없애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런데 검찰에 가 보니 하드디스크를 뺀 거 자체가 네. 증거인멸이 된다 하니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뒤를 줄여서 제가 증거인멸죄라는 거는 맞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도가 되는 거예요. 저 부분입니다. 이제 편집된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건데 양지열 변호사님 그 삭제된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증거인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저는 사실 조수진 변호사 네. 설명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전체 취지를 보면 그런 거에 처음에 갈 때부터 내가 그걸 만약에 없앨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영주에서부터 가는 도중에 버릴 때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감출 생각을 하면 검찰에 순순히 그냥 그대로 들고 갔을 리가 있느냐. 예. 그런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김경록 PB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법을 잘 몰랐던 것 같더라. 예. 가서 조사를 하고 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드디스크를 빼내는 순간 그게 이미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어쨌든 수사가 시작됐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증거품이라는 걸 알고 증거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건드렸다는 순간에 이미 증거인멸죄는 되고 마치 그게 범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출을 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내가 뭐 할 말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그게 거죠. 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좀 따져볼 필요도 있지만 예. 아마도 김경록 PB 같은 경우는 검사의 수사관이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유시민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고. 그래서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희한한 게 아니라 전체 취지는 나는 증거인멸할 상황 생각을 아니 김경록 씨도 변호인이 있는데 변호인의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예. 처음에 그걸 할 때 행동을 할 때의 생각과 나중에 사건에 가서 피의자가 돼서 그제서야 변호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행동을 할 때 그런 작심을 하고 한 건 아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게 편집돼서 나왔을 때 내 취지가 잘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김경록 PB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증거인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정경심 교수에게 굉장히 위험한 불리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오히려요? 같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분이 보면은 이제 김경씨 이분 얘기하면서 그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서 뭐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유도신문하는 비슷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예. 교수는 내가 그렇게 빼돌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든 저거든 좀 장경심 교수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빼돌렸다. 또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다른 일을 했다든지 입장 표현이 없는데 예.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나서서
이렇게 어떤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이 정영신 교수의 변호인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변호인들이 정영신 교수를 방어할 때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 자꾸 저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지난번에도 이건 자료 보존이기 때문에 또 증거인멸이 안 된다 하셨는데 예.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제가 봐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이 조국 장관 사수 이 진영 논리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좀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요즘엔 머리가 좋으신지 뭐 많은 국민들 의아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깊게 옹호하다 보니까 발을 너무 늪에 많이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 최종 결론은 곧 나오겠지만 최종 결론 여부에 따라서는 유시민 이사장도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그렇겠죠. 짐을 안고 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죠. 제가 볼 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나 저는 이제 두 분 법조인들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법조인이 아닌 상황에서 본다면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PB 자산관리인 이 김경록 씨 그걸 알고 있었는지는 상관없이 예. 어쨌든 저 시점에 저는 주목하는데 저게 28일 날 30곳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던 날 정경심 씨가 PB한테 전화를 해서 하드디스크 2개를 사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집에는 그때 압수수색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집에는 하드디스크를 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영주에 가서 컴퓨터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황상으로 압수수색이 30곳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압수수색이 안 되는데 우리 연구실 하드디스크하고 내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인 걸로 사실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그걸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옹호를 할 거면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 그것은 내가 동양대 연구실에서 그것 검찰이 조작할까 봐 내가 복사본을 떠놓으려고 가져왔다고 주장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물어봤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 볼 때 유시민 이사장이 왜 저렇게 깊게 들어와서 갈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이분들은 증거인멸은 증거를 다 이렇게 망치로 때려 부었더니 물속에 처박아서 없앤 걸로 생각하는데 그 조문을 보면 증거인멸도 있고 은닉도 있거든요. 숨기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서 이 김경록 씨의 개인 그 운동하는 사본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숨긴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그런데 나는 이거 없앨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거는 법조문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설명을 검사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록 피고기수도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면 이거는 맞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부분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아마 지금 저는 이분들이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라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면 그동안에 컴퓨터를 뺏기고 나면 거기 있는 자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할 거죠. 한동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복사를 했다라면 사실은 더 문제가 덜했을 텐데 들고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하나만 양정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왜곡 보도한다, 취재와는 다르게 보도를 한다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을 하고 방송을 안 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라고 봐야 될까요? 본인이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예. 전체 취지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이 김경록 PB가 주장했던 거는 본인은 증거인멸도 생각이 없었고 또 한 부분은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식 교수가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예.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코링크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나에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알려졌던 거는 공교롭게도 김경록 PB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으로 해서 언론에서 정반대 얘기들은 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사실은 그동안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반대의 인터뷰였던 셈이었던 거죠. 예. 유시민 교수가 주장하는. 근데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참 이게 갑자기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인터뷰나 언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자기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예. 무슨 거기에서 추궁하거나 모순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진실하고는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검사가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또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나머지의 경우는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 좀 증거인멸로 지금 조사를 받거든 피의자잖아요. 그리고 정기심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해관계가 일치되지만 때로는 또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정기심 교수는 이쪽부터 민대잖아요. 책임을. 서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대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선뜻 믿기가 어려워요. 누구라도.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진실이다 얘기하는 건 좀 어렵고요. 더더구나 KBS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는지 그것도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KBS 얘기 나오신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면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자주 비판을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 KBS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KBS가 또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진상조사위로 네. 구성하는 걸로 오늘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가기 힘든 늪으로 계속 들어가고 계신데 네. KBS와 또 싸움까지 하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참 돌이키기 힘든 것 같아요. 이미 KBS는 지금 거의 분란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바람에 KBS 측은 법적 검토 이야기하다가 다시 또 양순동 사장이 그렇다면 검찰과 내통한 게 있는지 외부위원을 유축해가지고 조사팀을 꾸려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네. 그다음 최근 오늘 나온 기사는 뭐냐면 이 담당했던 사회부장 그리고 법조팀장 그리고 담당했던 법조 출입 기자 분들이 지금 다 나서가지고 성명을 내고 KBS에 대해서 취재진은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유시민 사장 말만 듣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내부가 지금 거의 벌집 수신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결국 팩트 관계를 체크해서 누가 진실을 하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유시민 이사장의 말은 그거 아닙니까? 이 김경록 씨 인터뷰를 해보니까 김경록 씨가 자기가 KBS랑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 조사를 가보니까 검찰 다 와 있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KBS 쪽의 주장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김경록 씨를 취재한 게지 인터뷰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랑 취재는 다르지 않습니까? KBS 기자 입장에서 저널리스트는 뭐냐면 코링크 피의를 사전에 알고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투자를 했느냐 안 하느냐를 아는 과정에서 김경록 씨의 진술 하나가 취재를 하나의 취재 팩트 차원에서 체크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게 취재이기 때문에 인터뷰 전문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 그 내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KBS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 피의자니까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가지고 바로 그 취재 네, 기사를 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 측에다가 확인을 이런 했다.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크게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로스 체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뭐 문제가 되는 검찰한테 전화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취재진이 취재원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흥분해서 KBS가 마치 검사팀하고 뭐 내통하면서 자료를 다 건넨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발끈하고 있는 사회부장이라는 분은 KBS 민노총 한국방송위원장 출신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쪽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까지 건드려가면 저렇게 하는 걸 저는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마음을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양진열 변호사님. 이게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었나요? 그러니까 유시민 사장이 그날 이번에 알릴레오 방송에 나온 걸 보면 네. 지금 김경록 PB가 주장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코링크 투자 과정에 처음부터 그 정경식 교수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네.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이게 사실 그 알릴레오 방송,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 전체의 취지도 KBS가 주된 목적은 아니었어요. 전체를 네, 들어보시면.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KBS와의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이 지금 오히려 더 부각이 돼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김경록 PB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 교수는 그쪽을 모르고 시작을 했다는 주로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검찰에서 KBS에서 확인한 다음에는 KBS에서 보도는 정식 교수가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는 반론을 제기한 건데 예. 반론이 아니라 저 김경록 PB의 얘기는 검찰 얘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만 나갔다. 그러니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KBS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얘기를 하죠. 앞부분에서는 고맙다라는 얘기와 관련해서 네. 조국 장관이 김경록 PB 말에 따르면 거의 습관적으로 인사말처럼 고맙다라고 하는데 예. 그 얘기가 자기는 검찰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언론에 기사가 나기는 마치 조 장관이 자기가 증거인멸하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는데 검찰에서 어느 정도 확인 작업을 거치는 그동안에 사실 관행인데 예. 그 관행 속에서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한 거를 좀 강조를 했는데 예. 그게 엉뚱하게 KBS와의 갈등으로 좀 뛰어버려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예. PB 이분은 이제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 자산을 관리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이게 펀드가 어떻게 들어왔고 자산이 어떻게 들어왔고 잘 하면 모를 이 사람은 수 있죠. 모르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 전까지만 좀 자기 잘 알고 그 뒤에 이제 하드디스크 빼오고 어쩌고 이것만 아는 사람이죠. 근데 예.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한 것 중에서 도대체 언론들이 엉터리 아니냐. 뭐 그 지적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에도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무슨 공보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기자들이
뭐 요만한 얘기라도 들으면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설이 되고 언론기관마다 추정이 다르게 좀 되거든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번 기회에 검찰로 하여금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정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맨날 예. 뭐 얘기만 나오면 피의사실 공표다 하면서 고발한다고 실제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그 부작용이 더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보관을 신설하겠다. 그게 또 이제 개혁안에서 또 나온 건데 이게 이분의 입장을 하나 양변호사 한번 보면 초기 언론 보도에서 검찰에 이제 바로 이제 뭐 끌려갔다고 표현을 할까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인터뷰한 거를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또 다른 유시민 이사장한테는 직접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그게 저도 그런 부분이 예. 후회한다고 얘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보낸 거에는 당사자의 메시지에는 이 고맙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자기가 언론과 검찰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를 좋게 생각한다. 예. 그렇게 지금 본인이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그런 식의 메시지를 관계자들에게 보냈거든요. 편집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예. 이상하게 언론에는 어제 일부 매체에서 검찰에 가서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KBS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어떤 그 사람들은 어느 언론 한 군 누가 이랬다 언론 전체가 이건 이상하지 않냐. 예. 왜 당사자는 후회 없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는데 언론에는 검찰에 가서 후회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냐. 예. 이러면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저도 분명히 결국에 뉴스의 소비자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AS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한 거죠. 저는 유시민 사장 관련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것만큼 좀 확실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기도 그 유튜브 방송 진행자이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도 언론의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저께 알릴라이브에서 일부 편집한 내용은 사실은 허위자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유의 발언을 뺐다는 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코링크 피해에 대해서 정경심 사진을 몰랐다는 내용 중심하면서 오히려 조범동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고 그 사람한테 속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내보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 언론이라면은 당연히 이 김경루 씨가 피의자 입장에서 조범동한테 속았다는 감을 이야기하면 조범동 이야기도 들어서 같이 취재를 해야죠. 예. 그리고 정경심 씨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언론사나 정황상 수사상으로는 정경심 씨가 조범동 오촌 조카에게 사지를 코링크 필히 투자하기 전부터 5억을 빌려준 정황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보면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김경루 씨가 이야기한 사전에 몰랐다, 사기꾼에 속았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보낼 거면 교차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 빼고 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KBS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당시 사회부장께서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언론인으로서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구현하는 거 올 수 있다. 그러나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개인을 희생자로 삼는 것은 파시즘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질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김경록 씨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 그 그렇습니다. 시점이 윤석열 총장이 밤 9시 이후에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지 다음 날 불러가지고 밤 늦게까지 조사를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릴레오 방송에 나간 그날 저녁에 7시부터 11시까지 예. 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현장 검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거기 여의도 켄싱턴 호텔 CCTV를 CCTV. 보면 예. 김경록 씨가 그 정경심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하는 것이 찍혀져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김경록 씨를 그 변호인과 같이 가서 요거 좀 확인을 해보자고 그 검증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밖에서 볼 때는 알릴레오에 저렇게 나가니까 이제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도 그 알릴레오 저걸 보니까 본인 얘기는 내가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검사 입장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러면 검찰이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복 수사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또 그날 오전에 압수수색한 것도 이제 문제를 이제 삼고 있는 분들인데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바로 그날 아침에 신청해서 바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 전에 했을 거기 때문에 이거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 직장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고 시간으로 봐서요. 예. 근데 오후에 조사한 것도 물론 9시 이후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도 이제 들어가 보면 뭐 밤샘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치고요. 그래서 일찍 끝내는 건 맞는데 때로는 또 오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게 온 김에 합시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둘러보는 거니까 그렇게 뭐 추궁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고 예. 동의했다 그러면 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